송영무 국방장관과 그 밑에 있는 기무사령관 그리고 기무부대장이 국회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군인들의 국방부가 아래 위가 없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언론 앞에서 저렇게 쌈박질을 해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군대는 이제 해체돼야 될 상황까지 가고 있다. 자, 문정권이 해체를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스스로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군을 해체 작업을 해도 군 내부에 말 한마디가 없고 심지어 이제 정권의 등을 업고 정권의 이 받침을 등에 업고 위를 향해서 칼날을 제기하고 있는 쫄따구들을 보면서 또 송영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쫄따구와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가련함에 대해 정말로 이 말을 하기 어려운 심정을 느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놓고 그 3인방이라는 작자들이 저지르는 형태들을 보면서 저런 자들을 믿고 신뢰한다 했으니 안 망할 수 있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데요. 일본 같으면 벌써 몇 사람이 자결해버리고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요. 세상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그야말로 추악함의 밑바닥을 우리를 하여금 다 보게 만드는데 저런 자들이 국가의 지도적인 위치에 올라 있어서 될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1986년에요. 이 콘트라 스캔들이라는 게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CIA가 이란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적성국 이란에 불법으로 이집트 등을 통해서 무기를 팔고 그렇게 받은 돈으로 니카라과의 콘트라라고 하는 반군에게, 우익 반군에게 당시 산디니스타 정권, 제가 얼마 전에 언급한 다니엘 오르테가 좌파 혁명 정권을 전복하라고 그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CIA가 운영하는 이 비행기 배달부도 있어서 얼마 전에 아메리칸 메이드인가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반군 활동은 좀 뒷전이고 마약 거래까지 하고 심지어 미국 CIA가 이 반군들을 미국으로 싣고 와서 훈련까지 시켜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당시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습격을 해서 인질을 잡아두고 있던 이란에다가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에게 무기를 팔고 그 다음에 니파라가 정부군들한테 그 무기 판돈으로 다시 뒷돈을 대줬는데 이런 일에 백악관과 CIA가 개입됐다. 이래서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냉전 하에서 자유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하지만은 레이건이 이 사실을 다 보고받았고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자, 그래서 실무자들이 레이건이 다 보고받아서 시켜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레이건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아니라 탄핵으로 끝나버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악관에 파견되어서 CIA와 함께 이 일을 했던 올리버 노스라는 중령이 내가 다 했다라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자신이 임무를 다하고 일이 잘못되면 다 내 손에서 책임을 지고 간다. 상관에게는 누가 되지 않겠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노스 중령은 중령의 위치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건방지고 백악관 안에서 총도 휴대해달라. 그리고 NSC 회의에도 깊숙하게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터져가지고 문제가 시끄러워지게 되니까 자기가 업무에서도 당당하게 건방지게 했던 것 못지않게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했다. 내 위에 보고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미국의 보수 세력에 있어서는 이 올리버 노스가 어마어마한 이런 찬양을 받는 위대한 인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러나고 나서도 미국의 이 네오콘 보수 세력들에 있어서 권위자로 남았고요. 사실 중령이면 별로 높은 계급도 아닌데 장의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다음에 전설적인 인물로 남았고, 미국 총기협회, 미국에서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거기에 새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송영무 장관과 지금 기무사 사령관이나 그 밑에 있는 기무부대장이 지금 국회에서 기무사 개헌 문건과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에서 이 백기무부대라고, 기무부대 산하 국방부를 관할하는 기무부대입니다. 이 기무부대의 이 관련자가 송 장관이 위수령 검토 문건이 잘못된 게 아니다 했다고 이 민병삼 백기무부대장이 국회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발을 했고, 국방부 수장인 장관과 기무사의 산하부대장, 대령이 공개석상에서 개헌 문건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지저분한 사태를 연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무사령관은 언론과 통화를 하면서 국방부 대변인과 장관 군사보좌관이 주도해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확인을 받다가 민 대령이 거부하면서 따지니까 그만뒀다라고 또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관, 기무사령관, 그 밑에 기무부대장이 서로 패를 나눠서 지금 상대를 죽이기 위한 치명적인 이야기들을 공개석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기무사의 개헌문건 작성 문제를 가지고 정치판을 뒤집고 또 이념적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제3의 적폐청산 사건으로 또 수많은 사람을 깜빵에 쳐놓고 그리고 군 내부를 전부 숙청을 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권에 부하내동하는 기무사 그리고 일부 군인들이 이제는 장관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진실게임을 자기 부하들과 벌이고 있는 송영무 장관의 꼬락서니도 저는 참 가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만둬야 될 때를 놓쳤고요. 문 정권이 끊임없이 한국의 국방 해체를 도모할 때 어느 타이밍에서 과감하게 장관직을 던져버리고 한 소리 해버리고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추악한 사건에 연루되어 가면서 쫄따구와 진실게임을 국회에서 벌이는 지금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날 어제 국회에서 기무사령관이 직접 송영무를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3월 16일에 송영무에게 충분히 사안의 위중함을 알렸는데 장관도 위중하다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했고 송영무는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5분 정도를 보고받았는데 문건이 두꺼워서 다 볼 수 없으니 놓고 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무부대장 중에 한 명이 장관을 들고 받아버리는 하극상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장관부터 기무부대 1선 부대장까지 지 살겠다고 서로 결백함을 주장을 하면서 지 체계나 계급이 무너지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그야말로 미정유의 역대 있지 않았던 사상 초유의 사태가 국회 공개석상에서 발생을 했고요. 장관의 직속 부하가 장관의 말을 정면 반박하는 폭로를 해버리고 이러면서 어제 대한민국 군대는 한마디로 끝장이 나버린 어제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런 군대가 더 존재한들 뭐 하겠느냐. 만약에 북한이 밀고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혔다면 북한군은 고문 앞에 고문도 할 거 없어요. 다 불어라고 책상 한번 치면 그 앞에서 다 충성맹세를 하면서 상대를 팔아먹을 사람들 아닙니까? 일단 송영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책에 따지지 마라. 내 잘못이다. 날 처벌하라고.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정권이 시끄럽게 하느냐고 정면으로 한번 받아버려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사표를 던졌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지 않고 지저분하게 이 문제를 진실게임으로 갖고 가니까 이제 정권의 사주를 받은 듯 보이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장관은 저거 이미 벌써 허수아비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자보다도 못하다. 이제 뜯어먹자고 다 달라들어서 뜯어먹는 겁니다. 제가 벌써 몇 달 전에 송영무는 아무런 힘이 없는 껍데기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던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쫄병들이 나서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개망신을 시키고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민병삼 백기무 부대장 대령이고 육사 43기인데요. 빠른 데에 서서 장관이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될 게 없다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 본다. 다만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지는 검토해보라 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무사 겸 위수령 문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간담회에 14명이 참석했는데 저는 기무사와 관련한 장관의 말씀이어서 명확히 기억을 하는데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의 명예를 걸고 말하면 송 장관이 내가 앞에 말한 대로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다. 이러니까 송영무가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완벽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민병삼이가 당시 간담회 내용을 담은 문서는 운영과장이 PC로 쳐서 기무사에 다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고 했고 기무사령관은 민병삼의 이런 말을 받아서 국방위가 요청하면 해당 문서를 공개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건 보고 과정에 대해서도 송영무와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이석구는 3월 16일 10시 38분에 장관실에 들어가 위중함을 인식해야 될 정도로 20분간 충분히 대면 보고를 했다. 그런데 송영무는 이석구가 와서 10분간 밖에서 기다리다가 내가 장관실을 나간 게 55분이니 실질적으로 한 5분 정도 보고했다. 그러면서 송영무는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정인이 있다 이랬고 이 이제 장관 보좌관은 이 사람은 또 육군 중장입니다. 아이패드를 꺼내서 38분에 이석구가 이청 보좌관실에 와서 악수하고 10시 50분에 장관실에 들어가서 6분 보고했다고 장관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 보좌관은 민병삼 백기무 부대장을 향해서 지휘관이 한 발언을 왜곡 각색해서 국민 앞에 보고한다는 건 경압스럽다. 이러니까 민병삼이는 나는 기억이 정확하다 이야기를 하고 이석구는 문건 2부를 출력해서 한 부를 장관실에 놔놓고 왔고 한 부는 가져와서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한국당은 이석구가 한 부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에서 보관하다가 국면 전환용으로 이 사태를 터뜨리고 있는 게 아니냐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보안사령부가 과거 이름으로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안들을 이렇게 적발하는 최고의 끝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군에 있을 때 보면 부대마다 보안사 지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안부대장이라고 부르는 작은 부대에는 소위도 아닌 하사관 출신인 준이가 보안부대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준이는 군복도 입지 않고 양복을 입고 다녔고, 부대 안에 각종 인사청탁, 좋은 대로 병을 빼주고 말고 하는 부분에도 깊숙이 관여해서 군 내부의 최고 실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그 보안부대에 근무하는 사병은 백이 가장 좋든지 뭔가를 이렇게 조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군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부대 안을 돌아다니고 점호도 없고 그 보안부대에 가면 침대 하나를 놓고 지 혼자서 거기 살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부대라는 게 군에서는 제일 끝발이 있지요. 그래서 장관 직속인데 이 정권이 임명한 사람이 송영무고 이 정권이 임명한 보안사령관이 기무사령관이 이석구고, 지금 문제가 되는 핵심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판결이 남에 따라서 그 여부에 따라 시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내려서 진압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작성한 걸 캐서 처벌하고 깜빵에 좀 보내고 하겠다고 지금 이 사건을 청와대가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2번이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권은 자신의 떨어지는 지지율을 갖다 유지하고 제3의 적폐청산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고, 또 대북쇼 국면에서 군의 저항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군의 장성들 상당수를 집에 보내버리면서 이 정권이 군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려고 송영무는 버리는 카드로 쓰면서 이 사단을 벌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단 속에서 직속 부하들 2명이, 기무사령관은 중장이고 기무부대장은 대령인데, 물론 기무부대의 중장이나 대령은 끝발이 세지요. 좌우간 이들이 장관을 공개석상에서 들고 받아버린다라면 이건 자기 살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넘어서서 군 내부의 하극상이, 이런 하극상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군이 거의 붕괴되는 부분이에요. 월남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수백 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밑에 병들을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병들을 한 달에 많을 때는 2천 몇백 명씩 죽어갔어요. 자, 그럴 때 하루하루가 오늘은 내가 살 건가 죽을 건가 모르는 월남전 참전 미군들에게 분명히 저 숲속에 여러 번 치료받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아는데, 베트콩이나 월맹군이 숨어 있는데 저기 수색을 나가라고 뒤에서 다그치고 안 나가면 막 총까지 빼서 겁을 주고 이래서 나갔다 보면 그날 동료들이 수명이 죽고, 그러면서 겨우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쨌는 줄 아세요? 장교가 화장실에 가거나 이랬을 때 그 밑에다가 수류탄을 까서 폭파시켜서 죽는 일이 수백 건이 있었습니다. 미군같이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는 부분에서도요, 상관이 상관 같지 못했을 때 이런 하극상이 일어났어요. 자, 송영무 장관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느끼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군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국가를 위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장렬하게 그냥 사표를 던지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의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서 또 그것까지 캐면 어떡하나 하겠지만은요, 오히려 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개인적으로 틀 때 그런 부분까지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야 송 장관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그래도 이름을 남길 수 있지. 이제 이 개판 5분 전이 되어버린 당나라 군대도 이런 군대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북한에서 지금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군대가 전쟁이 나게 되면 위계 질서가 있어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일개 중령은요, 지 몸을 던져서 깜빵 가면서 레이건을 살렸습니다. 평소에 건방지고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한 희한한 놈이다 했는데 딱 위기가 오니까 평소에 건방짐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버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 잘생겼죠. 청문회에서 내가 다 했다라고 생중계가 미 전역에 되는 앞에서 했어요. 적도 이 사람을 비난하지 못했고 보수 우파 사회에서는 전설적인 영웅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 이름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많아도 올리버 노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한국은 이렇게 찌질함의 극을, 진짜 막장극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군대 해체해버리기 바랍니다.